조국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의 의미와 파장,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에 1심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일단은 기소 직후가 2020년도 초경이었습니다. 그럴 때 코로나19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당시에 법원이 휴정을 하는 일이 빈번하기도 했고요. 또 해당 재판부의 재판정이 건강상의 이유로 좀 휴직에 들어가면서 재판이 좀 지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검찰과 이 변호인 측 간에 상당한 법리 다툼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측이 재판부가 증거 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심증을 좀 굳힌 것 같다. 정당한 아주 공정한 재판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5개월 동안 재판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총 합쳐서 1심 불구속 사건으로 치고서는 상당히 좀 긴 3년 이상이 좀 걸리게 됐습니다. 혐의만 무려 12개인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뒤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입니다. 대부분 유죄 판결을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 이렇게 질타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재판에서는 딸뿐만 아니라 아들의 입시 부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인정할지가 상당히 관건이었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 학회의 인턴십 과정을 사실상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도록까지 하는 부분을 전부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다만 최강욱 의원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까지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정경심 전 교수는 알고 있었지만 조국 전 장관과는 좀 무관하다는 취지로 이 유죄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보도에서 잠깐 언급은 됐는데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600만 원의 장학금, 이건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대가성이 있는 돈을 주고받았을 때 뇌물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딸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장학금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거나 뭐 민정비서관, 법무부 장관일 때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그러니까 박근혜 전 정부 당시부터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고위직으로 좀 들어가게 된 이후에 받았다면 대가성 입증이 비교적 수월했을 텐데 그런 사실관계가 없다 보니까 재판부도 이게 과연 어떤 뭐 고위직의 진출을 노리고 노한준 교수가 준 것인가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봤고요. 다만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당 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민정수석 당시의 딸이 한 200만 원씩 3차례에 걸쳐서 600만 원 총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는데 그거는 해당 이 부산대 의전원의 교수가 뭔가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자 해당 내부의 교수들의 어떤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줬다. 이 부분을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조 전 장관의 딸을 통해서 수령했다라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뒤로 보시면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인데 이건 무죄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정수석 당시에 부인의 사모펀드 투자를 알았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를 몰랐다라고 본 거죠. 사실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 뭐 사모펀드 투자 내지는 차명 주식을 정경심 전 교수가 보유했던 그런 부분 사실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을 것인가? 이건 어떤 혐의와 연관이 되냐면요. 만약에 부인이 차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걸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차명 주식을 보유한 부분 그리고 WFM 실문 주권을 이 사실상 정경심 전 교수가 취득하고 있었는데 조 전 장관은 몰랐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도 이 내역을 누락한 것이지 거기에 고의성이나 의도가 있지는 않았던 걸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혐의입니다. 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 이거는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근거가 뭡니까? 사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입니다. 이 금융 관련 업자들로부터 부정한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정 판결로 인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감찰을 중단한 것에 직권남용의 어떤 혐의가 있을 것인가 관련해서 재판부는 있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맥락을 짚어봤냐면 그 당시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구명청탁을 받고 친정부 인사들의 이런 요청을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달한 이후에 예. 실질적으로 감찰 중단을 모의해서 감찰 중단으로까지 나아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특별 감찰관들에 대한 주의를 하는 어떤 감독의 입장인 된 자로서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아가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라고 재판부가 인정했고 조 전 장관 측은 재판 내내 무마할 의도가 있었다면 감찰을 개시했겠느냐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자, 1심 선고 나오기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는데요. 자, 그리고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함께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이후 자, 각종 의혹들이 불거졌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사회적 파장도 컸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조 전 장관은 오늘도 이 선고가 끝난 이후에 법정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것도 이 수사의 처음 시작이 된 건 사모펀드였는데 그것은 좀 유야무야된 측면이 있고 이후에 자녀들 입시 비리랄지 감찰 무마 쪽으로 이 사건이 좀 수사가 확대된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불만을 좀 토로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과정 중에서 사실상 사회적으로 상당히 또 양극단으로 의견이 대치했던 측면이 있고 아직까지도 사실상 이런 정치적인 대립은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정 앞에서도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른바 조국 사태에 둘러싼 갈등이 3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정부가 비선 실세다, 뇌물수수다라고 해서 탄핵당한 이후에 출범한 게 문재인 전 정부, 촛불 정부라고 지칭되는 정부였습니다. 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조국 전 장관이었던 셈인데 예. 이른바 내로남불 어떤 문제가 계속 불거지게 되면서 사실상 이 탄핵했던 정권과의 어떤 도덕성과 관련한 어떤 우월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에 대해서도 찬반이 좀 갈렸던 이런 사안이고 내일 또 민주당이 장애투쟁, 검찰 독재다, 검찰 규탄 집회를 하는데 그런 민주당의 입장에도 미칠 여파, 파장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 전 장관이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2심 재판 또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